오늘은 이 PDF 파일부터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쓴 도구가 있는데 쓰다 보니까 괜찮아서 한번 소개 한번 드릴게요. 문제는 그동안 많이 풀어봤기 때문에 간단하게 찾는 방법 위주로 설명드리고 넘어갈게요. PDF 파일 암호를 잊어버렸습니다. 도와줄 수 있나요? 그래서 이 파일을 미리 받아놨거든요. 저는 52번 문제네. 52번. 네, 이런 PDF 파일이고요. 먼저 혹시 파일에 문자열들이 숨어 있는지 스트링으로 한번 뽑아봤어요. 쭉 봤는데 크게 특이한 건 없었고요. 글씨도 잘 보이시죠? 이 파일을 이제 열어서 이 PDF가 어떤 파일인지 보니까 암호가 입력을 해야 된대요. 암호를 알 수가 없으니까 크랙을 해야 됩니다. 이 PDF 중에 보면은 암호가 걸려있는 PDF가 종종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럴 때는 암호를 풀어야 되는데 암호를 풀 때는 여러 가지 도구가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PDF 크랙이라는 도구를 쓰고요. 이 PDF 크랙은 번치로 작동할 수도 있고 블루투스를 이제 벤치마킹하면서 작동할 수도 있고 캐릭터 스트링이나 월드 리스트 내가 민 패스워드 인티저형으로 숫자형으로 들어갔을 때 최소 최대 값을 설정하거나 아니면 유저 암호 패스워드 스트링 값 이런 여러 가지를 설정할 수 있는데 주로 이제 월드 리스트라고 해서 이 월드 리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즉 딕셔너리 파일이 수 있거든요. 저희가 흔히 많이 쓰는 락뷰라고 있잖아요. 네, F크랙십 할 때도 많이 소개 드렸는데 락뷰에는 웬만한 패스워드들이 기록돼 있고 이 CTF에는 주로 이런 락뷰를 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돼요. 그래서 암호를 크랙하라는 문제가 나오면 암호를 크랙할 수 있는 도구를 찾고 거기에 대한 딕셔너리는 먼저 락뷰를 해봅니다. 그게 안 된다고 하면은 이제 브루트포싱을 해봐야 되는 경우고요. 브루트포싱이라는 게 이제 시퀀셜하게 A to Z 그리고 문자를 아스키 문자 특수 문자 이렇게 다 조합해 가면서 하는 방식인데 먼저 PDF 크랙으로 월드 리스트를 락뷰를 잡고 이 PDF 파일을 인자로 입력하게 되면은 패스워드 금방 나와요. 파운드 유저 패스워드 엘리펜트라고 나오죠. 패스워드 금방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암호를 입력하면 패스워드가 열려요. 패스워드 PDF가 열리고 콘솔 U 해커 위뉴 암호가 안 보이는데 이렇게 긁으시면 밑에 좀 뭐가 이렇게 잡히죠. 아마 흰색 글씨 암호 같아요. 바로 암호를 보여주지 않고 밑에 있는 것 같고 이런 거를 이제 메모장에다가 붙여넣으면 암호가 보이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한 문제 풀어봤고요. 다음 문제인데요. 이제 주어진 파일 들어가면서 압축 파일이 하나 있고요. 이 압축 파일을 보겠습니다. 이 zip 파일을 압축 풀면 연집으로 가고요. 언집에 보면은 보통 다른 거는 1, 2, 3, 4라는 이미지 파일 그리고 스택 하이드라는 JPG 파일과 1, 2, 3, 4 PNG 파일이 떨어져요. 이걸 다 열어보면은 네, 이거 보이세요? 이런 이미지 파일들인데 여기 보면은 공통적으로 비행기가 있어요. 공항 같아요. 이것도 공항. 이것도 공항 비행기들이죠. 이것도 공항. 그리고 마지막 파일을 스태그 하이드라는 JPEG 파일이 하나 있는데 스태그 하이드라는 도구가 있어요. 스태그 하이드는 이미지 안에 스태그를
스테가노그래피로 파일이나 어떤 데이터를 은닉할 수 있는 도구고, 반대로 그 파일을 언하이드 시킬 수 있는 도구예요. 즉 이렇게 줬다는 걸 힌트로 보이고요. 스태그 하이드로 이 JPEG 파일은 어떤 그 키가 내장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거기에 대한 단서, 즉 암호겠죠. 스태그 하이드는 보통 암호를 받거든요. 이 네 개를 조합하여 어떤 키를 찾아야 되는 문제 같아요. 그래서 이 파일들마다 스트링으로도 뽑아보고 뭐 어떤 픽셀에 대한 단서가 있는지도 다 찾아봤는데 특별한 게 없었어요. 그래서 저 공항이라는 그 공통적인 단서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오픈 인포메이션이요. 구글 같은 데다가 구글 이미지로 검색을 했을 때 뭐 예를 들어 뭐 어떤 이미지를 검색하면은 이 어디 공항인지 먼저 찾아야 될 것 같아서, 예, 보면은 이게 하바나 에어포트 뭐 이렇게 나오고, 또는 다른 파일들은 뭐 하바나 또는 홍콩, 뭐 로스앤젤레스, 토론토 이렇게 공항들을 구글 이미지랑 이미지 유추해서 찾아봤어요. 이 이미지랑 하단에 있는 이미지랑 똑같죠. 이런 식으로 구글 이미지로도 찾을 수 있고요. 이렇게 찾았을 때 그 조합을 앞에 초성만 붙여서 그 공항들은 IAN에는 공항을 IAT라고 공항 코드가 따로 있어요. 이 공항 코드로 보면은 뭐 홍콩 같은 경우는 한글로 검색해요. 네, 홍콩 같은 경우는 HKG 이런 식으로 IAT라고 해서 이제 국제 공항 코드가 있어요. 근데 그 공항마다 동일한 코드를 사용할 수 없게 딱 그 고유 코드거든요. 그 고유 코드들을 다 찾아서 비교해 보니까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1, 2, 3, 4번은 뭐 하바나, 콩콩, 로스앤젤레스, 토론토 이런 식으로 찾았고요. 그 글자들 앞에 4개를 쭉 이으면 이런 식으로 이어지게 되고요. 그 파일을 이제 스태그와이드, 그다음에 extract 한 다음에 SF 옵션 주고 스태그하이드 JPEG 입력 치면은 암호를 묻고요. 우리가 찾은 암호를 붙이면 파일 하나가 압축이 풀리게 되고요. 그다음에 키라는 txt 파일이 확인이 되는데 이게 곧 플래그가 됩니다. 이 플래그를 입력을 하면은 문제가 풀리는 문제였어요. 근데 이게 제가 쉽게 설명드렸는데 막상 풀려면 되게 짜증납니다. 저런 문제. 유추해야 되는 게 들어가서. 엠마 왓슨이라는 문제고요. 저희 공항 코드를 4개 이어붙여야 된다고 누가 생각하겠어요. 근데 그런 문제들 많아요. 실제로. 이게 출제자 의도가 좀 사악하다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래도 푸는 게 장땡이죠. 그래도 푸는 사람이 있다는 거니까. 근데 저런 문제는 좀 바람직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무슨 실력이나 이런 게 아니라. 이런 엠마 왓슨 문제 나왔고, 뭐 스트링이나 뭐 픽셀 다 확인했는데 없어서, 좀 이럴 때는 실제로 열어봐요. 파일 열어서 좀 특이한 게 없는지 쭉 열어보시면, 특이한 거를 만약에 5초 만에 찾는다. 그러면은 스테가노그래피를 나는 초급은 뗐다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 바로 보이세요? 뭔가 특이한 거? 5초 드릴게요. 5, 4, 3, 2, 1. 찾으셨어요?
어렵죠? 보통 상하단 또는 중간에 있던 어떤 점, 글씨도 좀 특이한 것 같은데, 보통 저는 위 꼭지점들을 주로 봐요. 원격 화면이라 잘 안 보실 수도 있는데, 이거 보이세요? 상단에? 이런 점들. 근데 제가 바로 5초 만에 찾으면 된다는 게, 예를 들어 그 리버싱이나 어떤 폰업을 할 때 코드도 그 취약한 함수 바로바로 찾는 그런 실력자들 있잖아요. 그런 것도 마찬가지. 스테가노그래피도 많이 하시다 보면은 꼭 숨겨놓는 데가 정해져 있어요. 뭐 중간, 상단이나 하단, 윗단. 특히 윗단에 많더라고요. 윗단에 보시면 이런 부호 코드들이 보이죠. 이게 좀 특이점. 근데 이것만 가지고 풀 수 있나? 항상 우리가 문제 풀었듯이 이런 점들 나오면 다 코딩 문제예요. 그래서 그 필로라는 그 이미지 픽셀 가지고 저희가 파이썬 코드를 짜가지고 쓰는 것들은 많이 해봤잖아요. 그래서 코드 하나하나 설명드리기는 이제 좀 지겨우니까 간단한 코드니까 쭉 한번 보시고 실행하고 푸는 시간으로 가질게요. out.pixel.python 이런 코드를 보시면 그 전에 이 코드가 색깔이 좀 붉은색이니까 검정과 흰색으로 바꾸려면 스태그 솔브라는 도구를 활용을 해야 돼요. 뭐 그레이로 바꿔주는 그레이 스타일로 바꿔주는 다른 도구도 있는데 스태그 솔브가 바꾸기가 좀 쉽습니다. 스태그 솔브를 열으셔서 여기서 상단에 보이시죠? 어떤 걸로 그런데 이제 XOR, 뭐 알파 675431 그리고 레드, 그린, 블루, 랜덤, 그레이비트라고 보시면 여기 상단에 이렇게 흰색과 검정으로 표현될 수 있거든요. 그레이비트로 해서 세이브에 해서 저장하면 이렇게 보입니다. 스태그 솔브 BMP라고 이렇게 보이고요. 이거 확대해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점들로 표현된 거 이거를 이제 비트로 뽑을 거예요. 그 뽑는 코드가 이게 변환된 그 파일은 solved.bmp고요. 변환된 코드를 뽑는 게 이제 outpixel.python 코드인데 위에 이제 임포트하는 모듈 다음에 플래그에 대한 플래그 이미지에 대한 변수에 대해서 이 이미지를 오픈하는 그 메서드를 써서 solve.bmp에다가 여기다 담는다. 열어가지고 담는다라는 변수를 하나 선언하고 하나 격치가 되죠. 와이드와 하이트를 정의하는 사이즈를 각각 두 개의 변수에 저장하고 메시지라는 빈 변수를 하나 만들어서 이제 저희는 위에 첫 줄만 필요하니까 포문은 첫 줄만 들어가고 레인지는 0부터 1 그리고 그레이, 블루, 알파 이런 거를 정의가 된 변수에다 각 픽셀을 뽑아서 넣어요. 이때 이 부분에 G라는 변수 값에 255가 나오게 되면은 그 그린과 또는 하이트를 정의해서 0 또는 1로 변환하는 거예요. 그레이랑 하이트, 화이트랑 그럼 01, 01 이런 식으로 채워지겠죠. 그런 다음 프린트를 한다는 거예요. 이걸 실행시키면 뭐하냐? 네, 이렇게 010101이라는 그런 이진 바이너리 값이 나왔고요. 이거를 이제 아스키 코드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에코 한 다음에 제가 미리 정의해서 쓰는 툴이 있거든요. 빈투 아스키라고 치시면 이렇게 플레이가 나와요. 여기서 제가 입력한 빈투 아스키라는 거는 뭐 별도로 있는 도구가 아니라 여기 보시면 제가 따로 빈에다가 넣어놨어요. 주로 쓰려고. BBC에 보시면 이제 펄에
이런 옵션 값을 줘서 바이너리를 아스키로 뽑는 그런 방식, 뭐랄까, 패턴식이에요. 이거를 뭐 필요하시면 이런 식으로 해서 저처럼 환경 변수에 넣어놓고 빈투 아스키 이런 식으로 뽑으시면 어떤 다른 도구가 마땅한 도구가 없을 때는 좀 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뽑으면 데이터가 나왔고 아마 연속 글자였던 거예요. 빈 뷰티 오브 뭐 파라다이스 이즈 또 같이 반복되니까 아마 여기까지가 플래그인 것 같고요. 또 뭐 더 뷰티 오브 파라다이스 이렇게 나오니까 네 여전히 이 사이트는 자꾸 끊기네요. 네 이렇게 해서 엠마 왓슨이라는 문제가 풀렸고 그 다음 구글이라는 문제를 풀어보고 있습니다. 네, 구글이라는 문제는 굉장히 쉬운데 자 보세요. 이 화면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한 5초 만에 이상한 점을 발견해 보시면 됩니다. 5, 4, 3, 2, 1 이상한 게 보이나요? 모르겠죠? 자, 더 크게 한 번 더 기회를 드릴게요. 자, 너무 쉽다. 5, 4, 3, 2, 1 그쵸? 예, 빨간 점이 있죠? 아까 좀 작아서 안 보였구나. 빨간 점이 괜히 제 모니터에 묻은 것도 아니고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 점들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자세히 보시면 여기 있고요. 여기 있고요. 여기 있고, 여기 있고, 막 여기저기 있어요. 그 점들을 뽑아서 비교를 해봐야 돼요. 그런 문제예요. LSB라고 하는데 주로 이런 문제 많이 나와요. 보시면 푸는 코드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getPixel이라는 코드를 짜는데 보시면 아까처럼 임포트 똑같고요. 플래그라는 변수 전환하고 플래그 이미지 여는 거 사이즈 뭐 와이드랑 하이트 정의하는 거 똑같고요. 포문에는 이제 여기는 이제 위에 한 줄만 한 게 아니라 그 가로 열과 세로 열을 전부 다 해야 되잖아요. 전부 다 했을 때 이 레드점 이 점들에 대한 RGB를 계산하면 되거든요. 그런 건 사실 우리 그 스포이드 도구라고 있어요. 스포이드 도구로 윈도우에도 있고 맥도 있는데 이 점을 찍어서 RGB 몇 값이 나오냐 그때 봤을 때 앞에 첫 번째 R은 무조건 255였어요. 여기 보이는 빨간색은 그 255, 그 다음 중간에 0이 나온 레드가 아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유니크한 값이 RGB로 봤을 때. 그래서 그 코드를 RGB, 알파라고 그 각각 변수에 저장했을 때 R이 255고, 그 다음에 G가 0일 때, 알파가 255일 때 이 점이 값이거든요. 그때 RGBA를 쭉 뽑아라 라는 간단한 코드입니다. 아이덴티파이 벌보스로 좀 더 자세히 보셔도 여기 보시면은 여기는 값들이 나오거든요. 레드 8비트인데 레드 그린 블루가 있고 레드 값 255 값인 거를 이제 맥스가 255 값이 있다는 거로 확인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레드가 있은 동시에 뭐 G 또는 B는 0이고 알파가 255일 경우 이렇게 뽑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포이드로 뽑으면 좀 더 쉽게 뽑을 수 있어요. 네, 이렇게 해서 이 코드를 실행을 시키면 뭐가 나올까요?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고 이 값들이 이제 10진수인데 10진수를 하나씩 뽑아서 아스키 코드로 바꾸면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답이 아니더라고요. 왜 아닐까 싶어서 보니까 잘 보면은 PYN 있고요. N5 뭐 TE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꼭 마치 글자처럼 만들려면 PY THON 파이썬 숫자 2015 이렇게 조합을
글이 되게끔 만들면 그게 답입니다. 이 문제 좀 어이없죠. 어쨌든 그렇게 푸는 문제였고요. 그 다음 파인드 키. 네. 이 문제가 조금 난해할 수 있어요. 네, 난해할 수 있는데 아마 뭐 새로운 형태의 새로운 도구가 필요한 문제입니다. find key라고 해서 docx 파일이 떨어지고요. docx 파일을 비교하세요. 이 파일을 비교하고 extra field empty mc라고 나오면 어떤 의미인지 한번 볼게요. 56번 보시면 아까 이 2013 코드게이트라는 파일을 제가 다운받은 거고요. 오픈해서 이제 한번 열어보면은 별거 없어요. 이런 이미지 하나 있고 또 이런 이미지 하나 있고 아이폰 관련된 이미지 이거 있고 뭐 여기 7집이라고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있고 7집은 왜 있을까요? 그냥 그림인데 이상하죠? 네, 어쨌든 뭐 이런 게 별거 아니고요. 별거 아닌데 그 파일을 비교하라고 했으니까 사실 그 zip 파일을 보시면 여기 보시면 pk로 시작되잖아요. 그 도큐멘트 그 doc 파일도 zip 파일 형태랑 같아요. 그래서 압축 형태로 구현이 되거든요, 파일이. 그래서 압축을 풀어서 7zip extra 파일명 그리고 뭐 out을 unzip 이렇게 해서 명령을 치시면 압축이 풀리는데 이 unzip 폴더로 가서 그 압축을 해제하면 이런 파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 파일들 뭐 나머지 것들은 쭉 전부 다 봤는데 특이한 건 없었고요. 열어서 뭐 캣으로 봤을 때 또는 스트링으로 봤을 때 플래그라고 설정돼 있거나 뭐 특이한 단서가 될 만한 것들은 없었습니다. 여기 나오는 플래그는 저희가 생각하는 그 CTF의 플래그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미지도 있길래 이미지도 봤어요. 이미지를 봤는데 아까 봤던 이미지도 있고 안 열리는 이미지도 있는데 이 이미지 파일 유형을 좀 봤어요. 파일, 이미지 라고 봤을 때 1번은 JPEG, 2번은 윈도우즈 메타 파일, EMF, EMF니까 EMF로 나와 있겠죠. 그 다음에 3번 JPEG, 4번은 이것도 EMF, 5번도 JPEG, 6번. 6번은 제가 만든 거고요. 다시. 6번은 EMF인데 EMF라고 아니라고 나오죠. 즉, 1번, 2번, 3번, 4번, 5번까지는 각자 확장자를 맞게 제대로 파일인데 6번만 EMF 파일이 아니라 그 워드 파일란 말이죠. 그래서 이 파일을 워드로 확장자를 바꿔주고 열어봤어요. 그럼 2013이라고 나와요. 그리고 뭐가 없어. 그래서 PK하고 뭐 이렇게 쭉쭉쭉 나오는데 별로 특이한 게 없더라고요. 별로 특이한 게 없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문제 지문에 보면 이 extra field empty라고 나왔잖아요. 이 도큐멘트를 아무를 스테가노그래피처럼 만들 수 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XML 형식으로 OXML 뭐 hide라는 도구가 있는데 그 도구를 받아서 풀어보니까 답이 나왔고요. 그 도구를 찾는 데까지는 좀 많은 노가다가 필요할 것 같아요. 저게 힌트니까.
네, 엑스트라 필드, 즉 그 외적인 필드를 가지고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도구는 구글링 하시면 금방 찾을 수 있고요. 그 도구를 다운로드 받으셔서 풀어보면 되는데, 이 OOXML이라는 도구를 받아서 unhider를 실행시킨 다음에 아까 우리가 봤던 6번 디옥시 파일, 이 파일을 열고 unhider를 누르시면 이렇게 생겨요. 스태그 언팩 뭐 09, 02, 2021, 2020 뭐 이렇게 텍스트 파일이 생기는데, 누르면 여기 생기는 게 아니라 여기 생기겠죠? 맞나? 이거 아닌가? 요 폴더에 생기나 본데? 요 폴더에 생기나 보다. 근데 아무 글자가 없어요. 이 파일이 생기는데. 그래서 여기다 우리 아까 봤던 2013이라는 그 글자를 아무라고 생각하고 넣으시면 다시 파일이 생기고, 파일 열면 이렇게 코드게이트 2013 프렌치라고 뜨는 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 좀 어렵죠? 코드게이트 문제였어요. 그래서 좀 많이 좀 꼬여 있는 문제다. 저런 도구도 있구나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마지막으로 풀어볼 문제는 이런 데이터 유출되는 그 트래픽을 분석하는, 패킷을 분석하는 문제예요. 자, 패킷 분석은 많이 해보셨을 텐데 오십시오. 자, 패킷 분석 문제고요. 셔틀랜드라고 해서 이제 뭐랄까요, 부서진 이런 피켓 문제고, 이 피켓 벤지 파일은 건집으로 압축되어 있는 확장자가 잘못했죠. GZ로 저장하지. 네, 이렇게 하면은 그 확장자가 없는 파일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 피캡이에요. 이제 그 피캡 엔지러에서 이제 와이샤크 확장자인데, 이거 한번 열어볼게요. 열어보면은 이런 것들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시간 필드랑 넣을까? 타임. 시간은 포맷. 네. 그런데 좀 이렇게 패킷이 이렇게 쭉 있거든요. 자, 여기서 패킷 분석을 좀 해보셨으면 알 텐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뭘까요? 이상한 점. 자, 이것도 한 5초 만에 찾으셔야 됩니다. 1, 2, 3, 4, 5. 출발지와 목적지가 같다? 이게 소스고 이게 목적지인데? 변함이 없어요? 포트가? 포트가 같다는 거는 하나의 세션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긴 통신이죠.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진짜 이상한 거는 스퀀시가 잘못됐어요. 왜냐면 서로 주고받을 때
시퀀시가 다르잖아요. 줄발지 목적식. 창창님 말이 맞네. 창창님 말도 포트가 같으면서 서로 이제 소스랑 목적지랑 번갈아가면서 동진하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소스가 데스티네이션한테만 주잖아요. 그러니까 시퀀시가 에크가 다 1이잖아요. 주기만 한 거거든요. 원래 서로 교차하면서 통신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 좀 통신이 특이한 거죠. 이상하다고 해야 될까? 여기 세션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순서가 안 맞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는 어떻게 풀어야 되나? 여기 안에 무슨 데이터가 있을 것 같은데 네, pcap으로 저장을 하고 일단 여기를 나온 뭐 예를 들어 이런 거 많이 쓰죠. 네트워크 마이너. 네트워크 마이너로 집어넣으면 뭐 딱히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리고 데이터를 한번 카빙 해볼까요? foreMost로 카빙을 했을 때 JPEG 하나 나오네요. foreMost로 했을 때 역시 foreMost의 힘이란 네. JPEG이 나오는데 이 JPEG들을 한번 볼게요. JPEG이 나오는데 이 그림 알아보시겠어요? 그림이 foreMost로 보면은 이거 네 제대로 파일이 아카이빙이 익스포팅이 된 것 같지는 않죠. 이건 여러 개 흐릿흐릿하게 보는데 그럼 foreMost 말고 다른 게 있나? 비너크 비너크로 우리 또 뽑아볼 수 있죠. 쭉 뽑아보면 모두 JPEG 파일 좀 많이 떨어지네. 근데 이거는 익스트라를 따로 저장하지 않고 그냥 JPEG만 떨어졌다고 나오고 그래서 혹시 이런 시퀀스가 안 맞을 때 하나의 세션으로 딱 데이터를 저장해주는 도구가 있거든요. 이 맞춰서 순서를 TCP 플로우라는 도구가 있어요. TCP 플로우 이런 거 보시면 옵션들이 여러 개가 있고요. 되게 굉장히 좋은 툴이에요. 전에 제가 강의할 때 한번 설명드렸는데 TCP 플로우라는 도구를 써서 데이터를 한번 추출해 볼 거예요. TCP 플로우를 써서 디버깅 레벨 2로 한 다음에 인자받는 인풋을 R 옵션 준 다음에 solved pcap 하시면 네, 파일이 하나 떨어지네요. 그러면 4567, 1, 2, 3, 4, 5번 포트랑 8, 9, 10, 11, 2, 2, 3, 3, 5랑 통신한 게 하나 나오는 거예요. XML 파일을 보시면 이렇게 통신한 스트림 데이터가 나오고 여기에 시작된 통신이 시작한 시간, 엔드 타임, 그다음 맥 어드레스, 뭐 기본적인 정보들이 나오고요. 패킷 개수, 네, 쭉 나오고 그다음에 이게 나온 추출된 파일이라고 보면 돼요. 통신 TCP 플로우죠. 이 파일을 보시면 뭐라 나와요? JPEG이 나오죠. JPEG 파일 하나가 합쳐져서 완성본으로 나온 거예요. 이 파일을 열어보시면 딱 정확하게 파일이 생성이 되죠. 여기서 보여지는 플래그 땡땡 unshattered.jpg 이게 플래그였습니다. 어떠세요? 신기하죠? 네. 네, 이렇게 저장하시면 되고요. 우리
우리가 TCP 스트림을 보는 것 같은 효과가 있어요. 네. 그리고 제가 오늘 뭐 도구 하나 설명드린다고 했잖아요. 그 도구가 이 도구인데 마이크로소프트 네트워크 모니터라는 거예요. 혹시 이걸 써보신 적이 있나요? 처음 보세요. 그 마이크로소프트 네트워크 모니터라는 거는 네트워크 패킷을 캡처하거나 피켓 파일을 분석할 수 있는 도구인데 무료로 마이크로소프트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고 굉장히 오래된 툴이에요. 아무도 몰랐죠? 근데 제가 봤을 때 특정 조건에서는 와이샤크보다 훨씬 나은 도구예요. 파서도 되게 다양하게 지원을 하고요. 일단 프로세스랑 그 프로세스와 통신하는 네트워크를 구분해서 보고 싶다 하면은 와이샤크보다 더 강력하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와이샤크는 그 IP 정도만 보일 수 있잖아요. 프로세스까지 볼 수가 없잖아요. 그 통신 그 네트워크 관점에서 보이는데 이 같은 경우는 패킷을 캡처를 하면은 여기 통신과 관련된 제 예를 들어 I로 어떤 작업을 하거나 또 뭐 여러 가지 통신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게 생기면은 여기서는 이렇게 프로세스를 잡아줘요. 익스플로러가 통신한 거, 아이익스플로러가 통신한 거 구분해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분석을 할 때 좀 더 용이할 수 있어요. 네, 같이 안 켜도 돼요. 디버깅 할 때 쉽죠. 그리고 이걸 누르시면 이 아이가 통신하는 소스랑 목적지랑 달리 보이잖아요. 보시면 1928.0.21 제 PCIP랑 그리고 심지어 컨트롤 누르고 플러스를 누르잖아요. 그러면 이 글자에 대해서 확대도 돼요. 스크롤 내려도 확대되고 이것도 누르시면 확대가 바로 됩니다. 와이샤크에는 이런 거 없잖아요. 네, 설명할 때도 좋고 강의할 때도 좋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원하는 필드를 다 추가할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필드셋을 뭐 TCP 트러블 슈팅 누르시면 TCP에서 우리가 플래그를 볼 때 뭐 이런 TCP 관련된 깊게 분석할 때 보이는 필드가 정의가 되어 있고 내가 원하는 필드를 선택적으로 넣을 수도 있고 뺄 수도 있고요. 뭐 여기 기본적으로 들어있는 HTTP 트러블 슈팅 하면 get 또는 리스폰스 이런 걸 볼 수도 있고요. 마우스 우클릭하셔서 따로 빼서 볼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이런 거를 find conversation 있잖아요. 우리가 TCP 스트림 볼 때 이 conversation 단위로 보잖아요. 그때 이렇게 우아래로 하나씩 볼 수가 있고 conversation을 TCP로 하게 되면 관련된 처음부터 통신 쭉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보시는 그 헥사 뷰로도 보실 수가 있어요. 이거를 뭐 디코딩을 뭘로 할지 선택하셔서 볼 수도 있습니다. 원하는 식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파서에 따라서 또 다르게 보이는데 이런 HTTP 통신 URL 어떤 게 들어가는지 볼 수가 있는데 저는 어떤 특정 프로세스가 추가적인 뭐 프로세스를 생성해서 통신을 하는 걸 보고 싶다면 이거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이런 걸 구분해서 볼 수도 있으니까 참 좋죠. 그러면서도 우리는 기존에 와이샤크를 썼었잖아요. 와이샤크 표현식이 뭡니까? IP 어드레스 뭐 119.207.64 64.14료 그래서 어플라이를 적용하게 되면은 이게 아닌가? 맞을 텐데. 음,
이런 건 TCP 점포트. 이런 건 제가 알기로는 똑같은데. 네. 잠시만요. 한번 찾아볼게요. 어드레스, IP 어드레스. 아, IPv4. 조금 다르네요. IPv4 소스 어드레스, 데스티네이션 어드레스. 이거 보이세요? 상단에 이제 샘플 양식? 네, 조금 다른데, 네, 그리고 이렇게도 되네요. 여기서 any로 가는 거. 뭐, 이렇게도 되고, 소스, 데스티네이션.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참고하셔서 필터 걸은 다음에 여러 필터를 만든 다음에 어플라이 시킬 수 있어요. 그거를 이제 다시 리모브 시킬 수도 있고, 히스토리로 저장했다가 쉽게 쓸 수도 있고, 로드에서 내 필터만 쭉 뽑아 쓸 수도 있고, 이렇게 보는 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뭐 PC 트러블 슈팅하거나 악성 코드가 관련 있는 통신을 볼 때는 굉장히 유익합니다. 이게 사실 통신이 이 프로세서 나가는지 그때그때 캡처하거나 도구를 여러 개 설치하지 않는 이상은 이거 하나만 가지고 보기가 힘들거든요. 네, 이럴 때 되게 좋아요. 그리고 이걸 정지를 하신 다음에 세이브 에지에서 저장을 하게 되잖아요. 이게 확장자가 뭡니까? 캡 파일이죠. 즉 이 말은 이 파일을 와이샤크로도 열 수가 있어요. 단 좀 파서가 안 맞겠죠? 몇 가지가. 대신에 파서가 몇 개 안 맞아도 볼 수 있는 통신 다 보여요. 즉 아까 프로세스 명 같은 거 안 나오잖아요. 와이샤크에는 그것 때문에 그때 파서가 몇 개 깨지는 거지. 웬만한 거는 지금 와이샤크랑 뜬 것처럼 다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라면은 그 몇 개 처음에 이렇게 열어놓은 거 빼고는 다 똑같이 나오니까 제가 트러블 슈팅하거나 악성 코드 분석하는 PC에 가서는 이 네트워크 모니터 같은 경우는 우리 와이샤크 없으면은 윈피켓 먼저 설치하고 와이샤크 포타블로 설치하거나 와이샤크 자체가 무겁잖아요. 설치하는데 이건 되게 가벼워요. 설치 프로그램 파일도 이게 설치 파일인데 한 6메가 정도밖에 안 돼요. 6메가짜리를 설치하면은 패킷 덤퍼를 뜨고 그 자리에서 분석할 수 있으니까 이걸 설치하신 다음에 이 피켓 파일은 따로 분석하는 PC가 사서 와이샤크로 분석하셔도 되고요. 뭐 이런 장점이 있으니까 뭐 윈도우 쪽 네트워크 트래픽 분석할 때는 나는 프로세스도 같이 분석하고 싶다. 좀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고생했습니다.